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초이입니다. 오늘은요, 짧게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트 테이킹을 뭘로 하느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루트 시큐리티 관련된 강의도 올라갈 거고, CTF도 할 거고, 뭔가 다양한 이제 실습들을 많이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션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노트 테이킹 같은 경우는 옵시디언을 쓰셔도 되고 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쓰셔도 되고 체리 트리 다 쓰셔도 되지만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션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팀 그루트 그루트 시큐리티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노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노션이라는 게 아무래도 웹 기반이다 보니까 사실 내가 어떤 이제 기종을 사용을 하건 내가 어떤 기기를 사용을 하건 어쨌든 노션만 사용을 할 수 있다면은 언제 어디서든 노션을 이제 사용을 하고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저희는 좀 잘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션을 추천드리고 자 그런 다음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노트 테이킹 어플리케이션은 노션을 사용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티먹스라는 거를 추천을 드릴 거예요. 네. 이 티먹스라는 걸 추천을 드릴 텐데 일단은 티먹스라는 게 뭐냐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깔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설치를 할게요. 그래서 sudo 한 칸 띄고 apt install tmux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칼리 리눅스에는 tmux가 깔려져 있기는 할 텐데 네, 요거를 하면은 어쨌든 확실하게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을 테니까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깔리지는 않았네요. 이 tmux는 이제 터미널 멀티플렉서라는 겁니다. 이 터미널이라는 건 리눅스 터미널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거잖아요. 근데 요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좀 답답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밖에 안 켜지고 이렇게 탭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옮겨 나눌 수 있긴 한데 여러모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실습을 하면서 이 tmux라는 멀티플렉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tmux가 굉장히 유용한 게 한쪽에서는 이렇게 웹 서버를 실행을 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를 실행을 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테스트 디렉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payload.c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vim 관련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htop이나 아니면은 psfx watchtagn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떤 이 프로세스들이 돌아가는지 확인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터미널을 되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 tmux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tmux 설치하셨죠? 그런 다음에 저희는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tryhackme를 이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오늘 실습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tryhackme에 이미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security.groot보안.com 요거는 이제 유튜브 링크에 저희가 다 걸어 드릴 거고요. 여기 와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tryhackme라고 있고 tryhackme.com/jar groot-security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용을 하셔서 이제 그루트 시큐리티만의 전용 실습 랩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를 위해서는 이제 tryhackme에 가입은 하셔야 된다. 네, 요 플랫폼에 이제 가입은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가입을 하시고 여기 이 태스크들을 보면은 요 태스크 3번에 보면은 tmux 사용법이라고 있을 겁니다. 네, 요거를 열어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설명은 잠깐 패스를 하고 그냥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tmux에서 이거를 보면은 tmux의 현재 보이는 것을 윈도우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0번 윈도우에 있고요. tmux에서 뭔가 내가 tmux한테 명령을 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B를 눌러 주시면 야 이제부터 너 tmux한테 내가 명령 내릴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만약에 요거를 안 넣어 주시면은 tmux가 자기한테 내리는 명령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윈도우를 만들고 싶다. 네, create겠죠? 네, 그러면은 컨트롤 B를 누르고 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create 윈도우의 이제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컨트롤 B 플러스 C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B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C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는 아까 전에 0번째 있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윈도우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내가 현재 여기 있다. 너 지금 이 윈도우 사용하고 있다. 라는 뜻의 별표가 첫 번째 윈도우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0번째 윈도우에서 컨트롤 B를 누르고 C를 누르니까 하나 새롭게 또 이렇게 윈도우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별표가 두 번째 윈도우에 붙었네요. 너가 현재 사용하는 게 두 번째 윈도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윈도우에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윈도우는 아무것도 없겠고 0번째 윈도우도 아무것도 없겠죠. 0번째 윈도우는 제가 요걸 쳤었군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탭을 하나 새로 킨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윈도우는 우리가 뭐 크롬이건 사파리건 뭐 파이어폭스건 브레이브건 여기서 그냥 탭을 하나 새로 킨 거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탭 대신에 우리는 윈도우라고 부를 뿐이다. 팀웍스에서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팀웍스에서 새로운 윈도우를 생성하는 기본 단축키 조합은 뭘까요? 컨트롤 B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create window, 새로운 윈도우를 만든다의 이제 약자인 C, 네, create의 C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에 여러 개의 탭이 있으면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일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컨트롤 탭으로도 이렇게 움직여잖아요. 아니면 컨트롤 C, 이제 컨트롤 쉬프트 탭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탭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 팀웍스에서는 이 다양한 윈도우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다음 윈도우로 가려면은 컨트롤 B는 무조건 눌러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음이 뭡니까? Next죠. 네, Next. 요 Next의 약자인 N을 눌러주시면은 현재 2번 있죠? 요 다음의 윈도우는 뭘까요?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0번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B, 제가 너무 빨리 눌렀네요. 컨트롤 B를 눌러주고 N을 누르면 원래는 2번, 아까 전에는 2번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음 윈도우가 없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윈도우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컨트롤 B, N 하면은 아까 전엔 첫 번째 있었고 지금은 두 번째 있었고 그죠? 지금 다시 0번째로 왔고 컨트롤 B, N 누르면은 다시 첫 번째로 왔고 다시 컨트롤 B, N 누르면은 이제 두 번째로 왔습니다. 그죠? 그럼 그 전 이 윈도우로 돌아가는 건 뭘까요? 네, Next의 반대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Previous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컨트롤 B를 누르고 P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Previous 이지만 이제 짧게 줄여서 P죠. 그래서 컨트롤 B는 무조건 눌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를 누르면은 지금이 두 번째 윈도우니까 아마 첫 번째 윈도우로 갈 거예요. 그죠? 그 뒤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컨트롤 B를 눌러주시고 P 누르면은 이렇게 첫 번째, 그러니까 한 칸 뒤에 이제 윈도우로 왔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N이나 컨트롤 P로 이렇게 와리가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너무 귀찮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실무할 때는 저는 이제 이 윈도우를 굉장히 많이 쓰는 타입이라 막 10개, 15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언제 허구한 날 컨트롤 P 이렇게 눌러가지고 와리가리 합니까? 그죠? 이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B 누르고 여기에다가 숫자, 넘버, 숫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어디에 있죠? 7번에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로 가고 싶다고 해봐요. 그러면 컨트롤 B를 누르고 1를 누르면은 여기로 옵니다. 그리고 컨트롤 B를 누르고 9를 누르면 9번째 윈도우로 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윈도우를 만든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윈도우를 옮겨 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컨트롤 B, N, Next, P, Previous, 그리고 숫자는 그 숫자에 맞춰진 그런 윈도우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윈도우였고, 요 하나는 윈도우였고, 이제 윈도우 안에서 윈도우를 또 쪼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페인이라는 건데요. 네, 윈도우를 세로로 갈라서 두 개의 페인을 만드는 단축키는 컨트롤 B는 무조건 눌러야 되죠. 컨트롤 B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고 5번 퍼센티지 있죠. 퍼센티지. 네, 요겁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B를 누르고 쉬프트 5번을 누르면 이렇게 세로로 두 개의 페인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B를 누르고 이 쉬프트 5번 또 누르면 이제 세 개가 생깁니다. 계속 누르면 계속 뜹니다. 네. 너무 많으면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두 개로 다시 이렇게 줄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로로 페인을 만드는 단축키 조합은 컨트롤 B는 무조건 눌러야 되고 보다 바로 쉬프트 5인 퍼센티지. 네. 컨트롤 B 플러스 쉬프트 5번 퍼센티지. 네, 요겁니다. 가로는 뭘까요? 네, 가로는 기본적인 단축키는
쌍따옴표죠. 네, 더블 코트고 이제 쌍따옴표니까 더블 따옴표가 됐는데 어쨌든 요겁니다. 네, 요거. 네, 쌍따옴표가 되는데 네,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나누려면은 컨트롤 B를 누르고 쌍따옴표 네,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가로가 됩니다. 이것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매우 보기는 안 좋지만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B 그리고 쌍따옴표를 눌러주면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B는 무조건 눌러야겠죠? 그리고 쌍따옴표 쉬프트 누르고 따옴표 누르면 나오는 이 쌍따옴표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윈도우 이름을 바꾸는 단축키 조합이 먼저 나왔네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네. 일단 요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가 현재 저희가 다 ZSH로 돼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쉘이 ZSH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윈도우를 여러 개 만든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윈도우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컨트롤 B 이건 무조건 눌러야 되죠. 그리고 코마입니다. 코마. 네, 코마. 요 쉼표. 네, 쉼표 요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B를 누르고 쉼표를 누르면은 여기 이제 rename window라고 나와요. 윈도우에 이제 이름을 바꿔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첫 번째 윈도우에서는 뭐 정보 수집을 할 거야. 그래서 enum으로 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고버스터라든지 뭐 burp suite이라든지 뭐 mmap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하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윈도우로 가서 또 이제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윈도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컨트롤 B next n이나 컨트롤 B previous P나 아니면 컨트롤 B 숫자 네, 뭐 예를 들어서 9번, 8번, 7번, 1번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컨트롤 B 코마를 누르면은 요거를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윈도우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첫 번째 윈도우에서는 이제 정보 수집을 하고 두 번째 윈도우에서는 나는 여기서는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를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윈도우에서는 막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하면 되고 두 번째 윈도우에서는 메타스플로이트로 공격을 실행을 하고 세 번째 윈도우에서는 뭐 다큐멘테이션 나 여기에서는 문서화를 진행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체계적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컨트롤 B 쉼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조금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페인을 여러 개를 생성을 했죠. 네. 여기도 이제 뭐 컨트롤 B 퍼센티지 그리고 컨트롤 B 쌍따옴표 요걸로 이제 가로 페인, 세로 페인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요 페인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싶다. 그죠? 요 페인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바로 컨트롤 B 화살표예요. 네, 화살표. 우리 키보드 보면은 화살표 4개 있잖아요. 옛날에 그 뭐 메이플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썼던 그 화살표 있죠. 그 화살표입니다. 네, 그래서 그 화살표를 쓰면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래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갔다가 요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페인을 생성한 다음에 컨트롤 B 화살표로 화살표를 이용해 왔다 갔다 해보세요. 네,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티먹스 같은 경우는 뭐 스크롤 모드로 진입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뭐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이제 긴 그런 텍스트 파일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텍스트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대부분 마우스 스크롤을 이렇게 위로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티먹스에서도 마우스 스크롤을 했을 때 이제 스크롤 모드로 들어가게 뭐 그렇게 이제 튜닝을 할 수 있는데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를 많이 사용을 하느냐 이제 스크롤 모드라고 있어요. 티먹스 스크롤 모드라고 있는데 요거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진입은 어떻게 한다? 컨트롤 B 무조건 눌러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컨트롤 B를 누른 다음에 요거 대괄호 있죠. 네, 왼쪽 대괄호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B 대괄호를 누르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539줄이 우리 터미널에 있고 너는 현재 맨 끝줄인 0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움직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뭐 현업에서 막 뭐 8시간, 12시간씩 해킹하다 보면 마우스 스크롤에 이제 계속 가는 걸 귀찮아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마우스를 잡지 않고 키보드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키보드를 보시면은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라는 이 그 버튼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보드에 보면은 텐킬레스나 아니면 그 풀 키보드를 갖고 있으면 있으실 거고
뭐 66%나 그런 이제 미니 배열을 갖고 있으면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팀웍스에서 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은 뭐 사실상 하는 게 딱히 없고 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하려면은 팀웍스 스크롤 모드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스크롤 모드는 컨트롤 B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요게 나타나면서 팀웍스 스크롤 모드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페이지 업을 누르면은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은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고요. 훨씬 더 빠르죠. 이거 스크롤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거 다 합니다. 그죠? 이거 손가락 부러집니다. 네,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페이지 업과 페이지 다운을 쓰면서 와리가리 많이 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 스크롤 모드를 빠져나오는 건 어떻게 하냐? 퀵에 이제 Q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스크롤을 하다가 스크롤 다 했다. 다시 명령 쳐야겠다. 누르면은 Q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B 플러스 왼쪽 대괄호로 이제 스크롤 모드에 진입을 하고 스크롤 모드에 진입을 한 다음에 페이지 업이나 페이지 다운으로 빨리빨리 위아래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크롤 모드를 빠져나오려면 퀵에 Q를 써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웍스에서 특정 페인이나 윈도우에 스크롤 모드를 진입하기 위한 단축키 조합은 일단 컨트롤 B는 무조건 써야 되죠. 컨트롤 B 그리고 왼쪽 그 대괄호였습니다. 네. 그리고 스크롤 모드에 진입을 한 다음에 페이지 업과 페이지 다운 키들을 눌러서 빠르게 스크롤을 해보세요. 아까 했죠. 좋습니다. 그리고 팀웍스에서 특정 모드에서 빠져나오려면 Q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죠? Q.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팀웍스와 노트 테이킹 앱인 노션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초이였습니다.